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그렇죠. 형성권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번. 형성권이라는 건 그럼 뭘까요? 이게 분류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작용에 의한 분류라는 게 있죠. 효력에 의한 분류. 여기에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항변권은 여기 정의가 나오죠. 각각 개념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에 의해 그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항변권. 대표적으로 이제 동시엔 항변권. 여기 항변권 이름이 있으니까 이건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이제 그 청구권이라는 이름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권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매우 조심하셔야 되죠.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항변권의 내용에 영구적 항변권하고 영기적 항변권이라고 있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구별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매년 이제 형성권에 다른 권리, 청구권이나 항변권 이런 걸 끼워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고, 아래쪽에 있는 거, 아래에다가 형성권에 관한 이런 내용 정리해 놨는데, 이거는 뭐 매년 제가 이거를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재판상으로 권리를 행사, 판결에 의해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재산권, 보통은 친족 상속법 이쪽 가족법 부분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채권자 취소권만 재산권 부분에 있는데도 이런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4번. 부동산 동산에 관한 것. 이것도 거의 뭐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동산. 일단은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겠죠. 우리 부동산 동산에서 1번. 동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점유의 공신력이 인정되지만 부동산은 진정한 권리자가 우선되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등기는 이 공신력하고, 잠시만요. 그 공신력하고 공신의 원칙, 그리고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는 이 점유 자체에다가 신뢰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의취득 같은 거죠. 내가 물건을 주었을 때 그게 내 점유하에 있으면 내 소유로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시 원칙은 등기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공부상에 기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공부상에 기재가 됐다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의 소유라는 거를 완벽하게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공신력인데, 공시된 등기부에 공신력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무주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선점의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유가 된다. 그렇죠. 무주물, 선점 이렇게 말 붙여서 암기하시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국유가 된다. 민법상 조문이 있고요. 세 번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부분은 부동산 위에만 성립하는 거죠. 질권 같은 경우는 동산에도 성립하죠. 동산에만 성립하죠. 네 번째, 판례는 적어도 건물이기 위해서는 기둥, 지붕, 주벽, 시설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 건물로서의 모습이 갖춰졌을 때, 외형이 갖춰졌을 때 거기에 대한 법률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건물로 보는 기준을 판례가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5번, 우리 민법은 종물을 동산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아니죠. 부동산도 예를 들어서 집에, 옛날 집 같으면은 여기에 광이 있어요. 광이라고 부르고 뭐 창고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것들도 집에 딸린 종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틀렸죠.